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최근에 4선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한반도 외교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에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8월에 위원장으로 이제 공식 취임을 하셨죠. 네. 먼저 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또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한 소개와 또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정책 조정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다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시베리아 가스관 도입 문제를 합의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드레스덴 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을 나토라고 그랬어요. 노 액션 토크 온리, 그래서 나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이제 잘못을 하지 않고 뭔가 진전하기 위해서 전남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 분위기가 좀 평화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지금 마침 좋은 타이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북방경제 사업의 의제를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신데, 마침 오늘 오전에 그 국회에서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실행을 위한 동해선 철도 복원, 이걸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주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동해선 철도 복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는 게 세 군데 방향이 있습니다. 경의선, 서울서 우주까지 연결된 경의선이 있고요. 예. 경원선, 원산으로 이제 가로질러 되는 연결되는 것과 강릉에서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동해선이 있는데, 경의선은 도라산역으로 이미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경원선은 지금 백마고지역까지 갔는데 철원 쪽으로 아직 그 연결이 덜 돼 있고요. 동해선은 우리 남쪽 구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간 110km가 현재 건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 동해철도를 건설을 해서 남북철도가 연결될 시점을 미리 대비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어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도 같이 완화될 텐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분야가 나진 하산 철도 그 프로젝트 복원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 석탄을 반입하는 것은 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예외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예외인가요? 예, 러시아가 강력히 주장해서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단독 제재만 풀면은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주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를 비롯한 화력발전소용 러시아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앞으로 그 북방경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좀 필수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내부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러시아를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 4선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해 또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 외교가 소식을 좀 듣고 계실 텐데, 이 푸틴 대통령의 집권 그리고 북방경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향후에 또 우리 정부가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현재 약 19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규모에 비했을 때 아주 한 2% 수준의 적은 비중인데,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의 그 크리미아 반도 합병 문제로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영국의 그 이중 스파이 그 사망 건을 가지고 이게 러시아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지금 이렇게 추방하는 예. 이제 제재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앞으로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들은 이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남북 경제 협력이나 북방 경제 선 모두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가 좀 선행이 돼야 여러 가지로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 텐데,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 대북 제재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앞으로 또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북방 경제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하자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블라디보스톡에 열렸던 동방경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가스, 철도, 북극 항로 등등을 이용한 한국과 러시아, 꼭 북한을 통하지 않더라도 9개의 다리를 놓아서 한러 간 경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력이 중앙아시아로, 몽골로, 유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신북방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해 갈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개문 발차식으로 북이 참여하면 이제 남북러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갈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그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니만큼 좀 순조롭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현안 관련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정부 여당과 야사당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부터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지금 새 교섭단체가 개헌안 협상에 돌입을 했죠.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고 그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거 국회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정치력 부족으로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발의를 가지고 위헌이다, 여러 가지 독재다, 무슨 사회주의 헌법 시도다 이런 비판은 좀 과하다고 보이지고요. 이런 헌법 128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 발의를 한 것입니다. 또 이거에 일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적인 것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법률비서관을 다 민정수석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한 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이 개헌안이 확정이 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 발의를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걸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구동존의의 자세로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안 되는 건 뒤로 미루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이게 속도를 내서 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첫날이었으니까 앞으로 협상 과정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